호르몬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시 부족 얼굴에 원시 부족 전사가 그 전투하기 전에 얼굴 화장을 하는 사진을 어, 그 주제 사진으로 띄우고 화장 호르몬이라는 이제 소제목으로 주민문학 주제를 선택을 했는데 이 화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주제를 좀 정했습니다. 이 화장의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가 거슬러 올라오면 5만 년 전에 유적지에서 발굴이 됐다 그래요. 인류가 이제 화장을 한 기원이. 그러니까 5만 년 전에 그 스페인의 네안데르탈린 유적지에서 이제 조개 용기가 하나 이제 발견됐는데 그 조개를 이제 그릇으로 쓴 거죠. 네안데르탈린 그 원시인 부족이. 근데 그 조개를 용기로 사용한 듯한데 그 조개 용기 안에 가루, 지금으로 우리가 얘기하면 이제 파우더 같은 게 그게 이제 담겨 있는 게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에 쓴 그 도구인가를 이제 연구를 했는데 이게 화장에 쓰인 것이다. 그래서 인류의 화장의 역사가 5만 년 전 원시인부터 시작됐다는 게 그 화장의 이제 그 기원입니다. 그래서 이 조개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화장은. 뭐 처음에 이 파우더를 조개 용기에 이제 담았었으니까 용기도 이제 뭐 자연에서 움푹 파인 그릇은 모양을 어,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조개가 용이했었겠죠. 그래서 그런지 뭐 화장품 광고라든지 그다음에 여성의 미를 나타내는 그런 회화에 보면 조개가 꼭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막 조개하고 큰 연관이 있지 않나. 이것도 한번 과학자들이 왜 조개하면 화장하고 아름다움하고 연관이 짓는지 이것도 무의식 중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요거는 이제 음, 보티첼리라는 화가의 비너스라는 그림인데 여기도 이제 조개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조개하고 화장품은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이 화장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로 치면 고구려 벽화에 이제 그 흔적이 나와요. 화장한 사람들의 얼굴 모습. 그래서 얼굴에 이제 뭐 연지곤지 찍은 그런 모습 고구려 벽화에서 많이 예, 그 나와서 고대 때부터 우리 민족도 화장을 했구나라는 게 이제 음, 알려질 수 있고 그다음에 일본 역사 기록에 보면 그 백제 고승이 와서 화장품을 만들어서 왕이 선물을 해줬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일본의 화장 역사는 우리 한반도, 특히 백제나 신라, 고구려 쪽에서 간 유민들에 의해서 뭐 다른 문물도 그렇게 전해진 걸로 역사적으로 많이 나오죠. 근데 화장도 역시 그렇게 전해졌다는 게 이제 기록에 나와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주연한 그 영화죠. 영화 이집트 클레오파트라 영화인데 이때는 그 이집트가 가장 기록에는 역사 기록에는 가장 오래된 그 화장 역사를 갖고 있다 그래요. 막 기원전 뭐 한 7천 년 전부터 화장을 했던 기록이 나와요. 여기는 뭐 이집트는 뭐 죽은 사람을 화장시키는 그런 풍습도 있고 특히 이제 눈화장을 짓게 하는 그 색조화장이 많이 발달했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 이집트에서 색조화장이 발달한 이유는 이 색조 화장이 눈을 좀 자극을 해서 눈물을 가끔 흘리게 해서 이 모래바람, 눈을 좀 보호하는 역할로 이렇게 썼다라고 이렇게 추측하기도 해요. 또 화장하면 이제 가장 또 유럽 역사에서 이제 여성들의 화장 역사 중에 납을 많이 사용하는 흔적이 있어요. 이게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 1세거든요. 영국 여왕. 그러니까 16세기 때 이제 활동을 했던 여왕인데 처녀로 결혼 안 한 여왕으로 이제 유명해요. 근데 본인이 좀 콤플렉스가 있었어요. 그냥 그 곰보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곰보를 메꾸기 위해서 파우더를 많이 썼었고, 그다음에 얼굴을 하얗게 보이기 위해서 이때는 이제 하얀 피부가 미의 기준이었었는데 지금도 뭐 여성들이 하얀 피부를 다 선호를 하죠.
이 하얀 피부를 갖기 위해서 이제 군보를 감추기 위해서 파우더를 많이 썼고, 그다음 하얀 피부를 갖게 하기 위해서 납성분을 많이 썼다 그래요. 그래서 납중독에 의해서 죽었다. 이런 설이 있는데 이 여왕은. 그래서 이때 당시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하얀 피부를 선호를 해서 어, 그 납을 많이 썼다 그래요, 여성들이.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위해서는 죽음도 불사하는 여성들의 그 미의 추구에 대한 그 욕심을 역사적인 기록으로 알아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음, 그래서 이제 화장의 기원을 그 역사학자들이 이제 세 가지로 기원을 하고 있어요. 왜 인류가 화장을 하게 됐는지에 기원이 있는데, 한 가지는 이제 자기 보호, 뭐, 여러 가지 맹수로부터, 또 자연 환경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은폐, 엄폐를 위해서 이제 화장하기도 하고, 무섭게 보이기 위해서도 화장을 하는 자기 보호설이 있고요. 하나는 우리가 지금 현대 여성들이 화장을 많이 사용하듯이, 아름다움, 그냥 자기를 장식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그런 설도 있고, 뭐 신분에 의해서 좀 등급을 나누다 보니까 화장으로 신분을 나눴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에서 화장하면은 뭐 자기 보호설, 신분 표시설보다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려는 그런 장식설에 이제 기인을 한다고 좀 보고, 아마 그게 더 강하겠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이렇게 세 가지 추론에 의해서 인류가 화장을 시작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화장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거울이죠. 이 거울은 뭐, 역사적인 유물로도 전 세계 모든 유물에서 다 나타나는 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게 이 청동 거울입니다. 이 청동 거울은 화장하는데 필수 불가결했죠. 그죠? 자기의 모습, 뭐 옷매무새를 보는 데 필요하지만 이 거울 크기를 봐서 이 청동 거울은 여성들이 화장을 하는데 많이 썼던 필수 불가결한 것이 이 거울이었을 것이라는 것이 이제 그 역사학자들의 이제 추론입니다. 그래서 화장의 이제 철학적인 의미를 보면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얼굴을 사회적으로 바꾸는 행위가 화장이라 그래요. 이게 이제 철학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그 얼굴을 어, 사회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바꾸는, 그러니까 조금 더 커뮤니케이션에 유리하도록 본인을 가꾸는 행위를 이제 화장이라고 이제 철학적으로 의미를 해요. 근데 이 거울하고 화장이 이제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현대인의 화장이 이 거울 때문에 또 굉장히 그 다른 의미를 부여받게 되는데, 동물을 거울 실험을 해봤어요. 네, 어, 원시 상태에다가 큰 거울을 갖다 놓고 동물들이 자기 모습을 거울을 통해서 보게끔 하는 실험이죠. 근데 이 동물들 중에 동물들은 이제 지능이 이제 편차가 있잖아요. 지능 지수가 다 틀리고. 근데 이 거울을 보고 거울 속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거울 속에 있는 이 모습이 내 모습이다라고 인지를 하는 동물은 그렇게 많지 않대요. 대부분의 동물은 자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울과 뭐 싸우고 거울과 뭐, 뭐 핥히고 거울을 부수려고 하고, 그러니까 적이라고 간주를 했기 때문에 공격을 하는 거죠. 근데 거울 속에 있는 모습이 내 모습이다라고 인지하는 동물은 몇 안 된대. 지금까지의 실험에 의하면 침팬지가 이제 거울 속의 모습이 자기 모습이다라는 걸 깨닫는 동물이고, 오랑우탄, 돌고래가 또 그렇다 그래요. 범고래도 그렇고. 그다음에 코끼리도 모든 코끼리가 그런 건 아니고 아시아 코끼리가 그렇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동물 중에서도 거울 속의 자기 모습을 어, 인지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동물은 지극히 드물어요. 근데 이 동물 거울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뭐 거울 속의 모습이 자기 모습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동물들은 적으로 간주를 하고 이제 공격적인 행위를 취하는데, 자기 모습이라고 알게 된 몇 안 되는 이 동물들도 이 거울에 대해서 금방 실증을 느낀대요. 자기
자기 모습을 자기가 스스로 보는 거에 굉장히 호기심을 가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대요. 아주 금방 실증을 느낀대요. 자기 모습이라는 걸 아는 순간 그냥 다른 데로 어 가버린대. 전혀 관심을 안 갖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유독 인간만이 거울을 보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본인의 모습을 계속 관찰을 해 보는 거잖아요. 남이 봤을 때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혹시 단점이 노출된 건 아닌가? 혹시 나의 장점은 어디인가? 계속 관심을 갖고 거울하고 끊임없이 대화를 하는 동물은 인간뿐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동물 거울 실험에서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을 알게 된 가장 큰 결과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거울 효과, 거울 유전이라는 그 과학 용어가 있어요. 미러 유전이라고. 이건 뭐냐면 침팬지를 갖고 실험을 한 건데, 침팬지한테 다른 침팬지한테 사람이 에, 나무 막대기를 이렇게 집어서 막대기를 도구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 침팬지가 자기는 나무 막대기를 쥐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나무 막대기를 쥔 사람이 행위하는 걸 보는 거죠. 근데 그걸 보는데도 침팬지 자기가 마치 나무 막대기를 쥐고 흔드는 것처럼 그렇게 뇌가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반응하는 뇌 뉴런을 미러 뉴런, 거울 뉴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마치 자기가 행위를 한 것처럼 어, 시각적인 전달만으로도 마치 자기가 행위를 한 것처럼 그 뇌가 이제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얘기. 이거를 이제 거울 뉴런이라고 하는데 이게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물론 침팬지에도 있지만 모든 동물에 다 있다라는 이론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 옆에 그림을 보면 아기한테 우리가 뭐 혓바닥을 내밀면 아기가 따라서 혓바닥을 내밀고 뭐 아기가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이게 이제 거울 유론에 의해서 이런 모방이 가능해졌다라는 게 이게 뇌과학자들의 이제 연구 결과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 거울 유론이 이 화장을 뭐 인류가 화장을 뭐 한 기원설이 우리 세 가지 배웠잖아요. 뭐 자기 보호 본능, 뭐 아니면 자기 가꾸려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설이 있다고 했는데 이 거울 때문에 화장이 보다 좀 어, 그 레벨업된 철학적인 레벨업된 행위로 우리가 이제 간주가 되는데 이 인류가 조금 사고가 객관화되고 공동체적인 인식을 갖게 된 것은 이 사진 때문이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폴로 최초의 우주인이 우주에서 지구를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구에 사는 인류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지구를 실제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울 유련이 지구에 대한 거울 유련은 없는 거죠. 근데 최초로 이 사진이 이제 공개가 된 거예요. 우주 밖에서 인류가 살고 있는 지구가 거울로 이제 투영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 사진을 계기로 해서 인류가 의식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이 이제 그 철학적인 의미의 이제 추론인데, 그러니까 한 번도 거울로 자기 모습을 못 본 거죠. 지구라는 모습을 인류가 지구상에 살지만, 근데 이걸 밖에서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구를 아껴야 되겠다. 뭐 지구가 하나뿐이 없다라는 거, 지구가 아름답다라는 거, 그걸 공동체적으로 인류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지구 환경 회의도 생기고 이 환경에 대한 지구를 지켜야 되겠다는 이 인류의 열망이 이때부터 싹 텄더라고. 이 거울 이론, 거울 효과를 또 한번 설명하는 사진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성들이 화장을 할 때 그냥 우리는 저는 이제 화장을 안 해봤지만 근데 저도 매일 거울을 보잖아요. 근데 화장이나 마찬가지죠. 스킨 정도 이렇게 바르지만 색조는 안 하지만
근데 이때 인류는 이 거울을 보면서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결점을 감추는 작업을 하는 거고요, 화장을 통해서. 그다음에 다른 사람하고 나의 장점을 살려서 부각시켜서 상대방에게 나의 이미지를 좋게 전달하려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라는 거예요, 이 화장하는 것이. 근데 우리는 늘 그냥 일상처럼 막 하지만 굉장한 의미가 이 화장에 담겨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화장을 하는 동안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생성이 된대요. 뭐 물론 기분 안 좋은 날도 화장하고 기분 좋은 날도 화장을 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기분 안 좋은 날도 과연 도파민이 나올까 이렇게 의심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과학적인 그런 음, 연구 결과에 의해서 여성들이 화장하는 시간에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결국은 화장을 하는 시간을 길게 갖거나 화장을 자주 한다면 도파민이 많이 생성되는 거겠죠. 어. 그래서 이 화장의 이제 그 어원을 또 우리가 살펴보면 이 도파민이 왜 생기는지를 우리가 또 추론해 볼 수 있는데, 이 코스메틱 화장이라는 용어는 사실은 코스모스 우주에서 기원이 됐다 그래요. 이 코스모스라는 우주를 하는 단어가 사실은 역사적으로 해석을 하면 우주의 명령이라고 이제 해석을 한다 그래요, 언어학자들이. 그러니까 우주의 명령을 받아서 나를 바꾸는, 우주의 명령을 받아서 아름다움을 바꾸는 기술이 바로 이 화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그러니까 이 아름다움을 가꾸는 작업을 하니까 당연히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생성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화장은 그냥 단순히 나를 꾸미는 작업이 아니고 어, 나의 단점을 보완을 하는, 그다음에 다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겠다라는, 아주 좋은 이미지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철학적인 의미가 부여된 그런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유추를 해볼 수 있죠. 그래서 화장, 그 의미는 가장 중요한 자기 개발이 아마 이 화장하는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매일 하는 작업이긴 하지만 이 화장의 의미를 그다음 알고 그다음 화장을 하는 이 시간 동안에 나는 모르지만 도파민이 생성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한다면 아마 조금 더 영혼을 갖고 화장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 도파민도 형성이 되는 데다가 조금 더 신중하게 이 화장의 의미를 커뮤니케이션을 좋게 하기 위한 작업이다라고 의미를 부여를 한다면 아마 조금 더 밝은 모습으로 조금 더 나은 화장이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매일매일 이 화장하는 시간이 자기 개발로 승화가 돼서 우리가 매일 외치듯이 점점 나날이 좋아지는 날을 발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로 화장할 때 뇌 속에 있는 1,000억 개의 신경세포가 굉장히 바쁘게 움직인대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여성은 화장을 할 때 사회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모습을 유지하려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에 적극적인 자세를 갖는 그런 기본 자기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지금 현대에 갈수록 지금 현대인들 다 화장을 하잖아요. 특히 여성분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현대에 가면 갈수록 여성들이 상위에 서는, 점점 모계사의 여성 상위 시대가 되는 게 아닌 게 아닌가 싶은 게, 저는 화장을 공부하면서 화장하는 습관, 화장하는 자기 개발 때문에 여성성이 우수하구나라는 것을 또 한 번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 화장 매일 하는데 이 화장하는 시간은 그냥 단순한 매일매일의 작업이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자기 개발을 하는 시간이다라고 조금 더 의미 부여를 한다면 도파민, 더 강한 도파민이 나올 것이고 나날이 나의 위치가 점점 좋아지는 그런 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